시간에는 요 아래에 있는 책상을 모델링 할 건데 이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적용하고 그 다음 이미지를 자르고 모양을 변경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책상을 먼저 좀 만들어 보죠. 자, 렉탱글 70,70 그 다음 푸시앤풀 720. 자,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 되겠죠. 자, 뒤쪽으로 안쪽으로 확인을 합니다. 선을 두 개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복제하는 거죠. 얼마를 복제하냐면 100mm를 이렇게 복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쪽의 길이가 40mm예요. 그리고 이쪽의 길이가 40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선의 길이가 요 선이 이 안쪽으로 30mm만 이동하는 겁니다. 모서리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30mm 이동. 그러면 여기는 40mm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와 같이 40mm가 되겠죠. 이렇게 40mm가 되고 이 위쪽은 70mm가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mm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드시고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 위에다 사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1200에 750 렉탱글 1200, 750 그 다음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제죠. 자, 선택하고 복제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방향 바꾸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이거 좌우로 플립하면 되죠. 여기 초록색 선으로 플립 선택하고 플립 그룹 그린 방향으로. 자, 다시 두 개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이번엔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네. 레드 방향.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금방 다리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아직 두께는 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쓰냐면 파일 메뉴에 임포트요. 불러오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임포트. 자, 우리가 임포트를 이용해서 불러왔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이미지로 불러왔고 이번엔 텍스처로 불러올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임포트 할 때 이미지로 불러왔어요. 그죠? 이미지로 불러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박스로 들어왔죠. 그죠? 박스, 그러니까 사각형 렉탱글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지만 이번엔 텍스처로 들어올 겁니다. 텍스처가 무슨 뜻이냐면 질감이란 뜻입니다. 질감 또는 재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정확한 명칭은 질감이라는 게 맞습니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텍스처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이렇게 옷감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텍스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질감으로 불러오는 거죠. 이게 바로 재질입니다. 재질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재질을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임포트 메뉴에 텍스처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드시 여기 이미지 선택하시고, 자, 보시면
요 물결무늬 이미지였죠? 선택하고 텍스처로 지정하고 임포트. 자, 보시면 버킷 툴이 나오고 여기 꼭지점에서 쭉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추세요. 높이를 이렇게 맞추세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재질로 들어와요. 재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나머지가 반복 패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티리얼에 보시면 자, 스포이드로 이렇게 꾹 찍으면 여기 이렇게 재질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즈 텍스처 이미지에서 이렇게 재질로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따라 그려야 됩니다. 얘를 따라 그려야 돼요. 뭘로 따라 그리느냐? 아크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아크 시작 두 번째 점 요건가 보네요. 자, 아크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이거 끝점. 자, 다시 아크 끝점 다시 아크 끝점. 근데 이게 호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아크 끝점 다시 한번 아크 자, 이런 식으로 호가 이거 지금 보시면 호가 어긋난 거 보이시나요? Z방향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Z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선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기 끝에 여기 모서리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쭉 이동하세요. 여기 끝점까지. 자, 이동하는데 복사를 하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끝대점까지. 자, 그러면 선을 쭉 내려 그리면, 이렇게 면이 둘로 나눠지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면,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 없는 거죠? 삭제, 여기도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냥은 복사가 안 되니까 전체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를 복사하고, 지금 보시면 이 방향이 여기 레드 엑시스 방향이죠. 선택하고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 다음에 이렇게 끝점을 마주치게 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끝점까지 이렇게 맞춰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푸시 앤 풀로 가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어요? 70이었죠. 그죠? 30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20, 이쪽에 20, 중간에 30. 자, 푸시 앤 풀 30mm 돌출 이렇게 30mm가 이렇게 돌출되면 되겠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오면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 앞에서 보는 이 모습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복제를 하는 거죠.
일단 앞뒤로 복제. 자, 복제를 하는데 안쪽으로 보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포인트가 다 나오니까. 자, 이동하기, 기준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목적지 지정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로테이트를 하는데,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미드 포인트 잡고. 자, 그러면 딱 미드 포인트 잡힌 거 보이시나요? 클릭 0도, 그 다음에 90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봐야죠. 안쪽으로 봅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그 다음 다시, 얘는 다시 가야죠. 선택을 다시 하고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스케일이요. 스케일인데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점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는데 늘 얘기하지만 면을 지정하면, 면이나 모서리를 지정하면 이렇게 딱 맞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맞춘 모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맵을 지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질을 브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벽돌 질감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렇게 그룹 위로 질감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또 만들 건데, 자, 1200에 750 푸시앤풀 30mm. 자, 똑같은 거지만, 자, 왼쪽 것은 그룹에 넣은 거고 오른쪽 것은, 자, 이렇게요. 그냥 일반 면에다가만 넣어 봤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룹에 넣은 경우는 모든 면에 다 질감이 들어가지만,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지정한 면에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자, 먼저 이렇게 그냥 그룹 안 한 면에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텍스처라고 해서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가 시작점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의 시작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녹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가 회전입니다.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좌우로 움직이면 크기도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크기까지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트는 겁니다. 비틀어서 이미지를 표현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안 써요. 이 두 개는 안 쓰고 이 포지션과, 그러니까 원점이죠. 원점과 회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바뀐 상태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은 어떨까요? 그룹으로 만들어진 얘는 오른 버튼 눌러도 텍스처가 안 나옵니다. 텍스처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을 오픈합니다. 또는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트 그룹 하면 이렇게 오픈이 돼요. 이때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Make Unique Texture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면을 하나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Make Unique Texture. Unique, 독특한 이란 뜻이죠. 즉 독특한 질감,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면에만 해당하는 질감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make unique 텍스처를 누르고 나면 비로소 여기에 텍스처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이즈를 별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룹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에다 넣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다가 면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에디트 그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질감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른 버튼 누르면 텍스처가 바로 나오니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메이크 유니크 한 다음 텍스처를 바꿔보시고 에디트 그룹 하신 다음에 텍스처를 넣어보시죠. 자, 다시 제가 언두를 실행했습니다. 언두를 실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룹에 질감을 넣었을 경우 여기 바로 이 부분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텍스처의 크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처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500 그러면 텍스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더 해볼까요? 200 그러면 텍스처가 많이 작아졌죠. 자, 다시 900 그러면 벽돌의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른 재질에도 다른 텍스처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해 보죠. 200. 그럼 어떤가요? 양쪽 다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900. 어떤가요? 같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unique가 필요해요. 그 그룹은 6개의 면에 한 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유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는 면 하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유니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유니크한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들. 아이소메트리, 투시도, 조감도.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데, 아이소메트릭 하나 하고, 투시도 2개 하고, 조감도 2개. 즉, 5개를 모델링 할 건데, 얘네들을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를 이용합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바로 이 부분. JPG가 아니고 DWG.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니까 네,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임포트.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물이 뜹니다.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픈해 보시죠. 지금 저는 여기 피규어를 삭제했습니다. 여기 크리스 있죠? 크리스를 삭제하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임포트 한 거하고 크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임포트 한 거하고는 또 달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는 여기 크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불러드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제가 크리스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크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보죠. 들어왔네요. 근데 어떤가요? 그룹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셨나요? 크리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건 비단 크리스뿐만 아니고 파일을 임포트할 때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화면상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임포트 되는 게 뭘로 들어와요?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이 깨끗한 빈 화면이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크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편할까요?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편할까요? 크리스가 있으면 내가 불러오는 게 그룹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에디트 그룹을 하던가 그룹을 익스포트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크리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있으면 좀 편할까? 없으면 편할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를 지우고 다시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레이어입니다. 여기 레이어 다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레이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레이어는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여기 선택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러죠. 요 선택 버튼. 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요 지금 레이어 0에서 작업합니다. 얘를 누르면 CEN에서 작업합니다. 얘를 누르면 ELE에서 작업합니다. 얘는 퍼니처에서 작업하고 얘는 피니시, 마감에서 작업하고 해치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 다음에 비저블이 보이시죠? 보이고 안 보이고. 비저블은 보이다란 뜻입니다. 가시성이란 뜻이에요. 인비저블 그러면 비가시란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인체가 전부 다 투명해져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죠? 그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 맨이 됩니다. 인비저블 맨, 비가시성, 즉 투명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비저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인비저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요, 여기 CN 얘가 중심선이잖아요. 중심선을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가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CAD에서 쓰듯이 필요 없는 선이, 이 중심선은 결국은 필요 없는 선이죠. 자, 엘리베이션, 인면도잖아요. 인면선이잖아요. 얘는 중요한 선이니까 냅둬야 됩니다.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갑시다.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중요한 걸 감춰보겠습니다. 엘리베이션, 이건 써야 돼요. 감춥시다. 마감선. 자, 깜빡깜빡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냅둡니다. 퍼니처, 가구죠. 가구는 써야 돼요. 해치, 우리 해치 필요 없어요. 섹션, 단면선. 써야죠? 감춥니다. 심볼 필요 없어요. 텍스트, 문자 필요 없어요. 윈도우 필요하죠. 자,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게 이거죠. 사실은 얘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붕 라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이 뒤쪽, 여기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쓸 겁니다. 도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면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얘가 레이어 추가하기입니다. 이렇게요. 2D
평면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D 평면도라고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를 옮길 겁니다. 여기 있는 얘를 전부 다 2D 평면도로 옮길 건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룹이요. 이런 그룹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옮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전체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문 그룹이고 문 그룹이고 여기 가구들도 전부 다 그룹입니다. 그럼 그룹을 어떻게 옮기느냐? 여기 엔티티 인포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 나와요.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2D 평면으로 레이어를 바꾸시면 그냥 레이어 한 번에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시나요? 레이어가 한 번에 다 바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해요. 전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요? 엔티티 인포에 보시면 레이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바꾸는 거죠. 자, 2D 자, 평면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D 평면도 나오죠? 클릭. 그러면 2D 평면도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엔티티 인포에 레이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택을 해보면 나와요.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경우가 문제예요. 자, 그룹을 제가 에디트 그룹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에디트 그룹. 이건 컴포넌트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를 열었습니다. 선택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 0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레이어가 다른 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가구입니다. 그죠? 자, 선택하고 자, 에디트 컴포넌트. 얘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네요. 자, 선택을 해보죠. 레이어가 어디로 가 있나요? 레이어 제로로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2D 평면도로. 그래서 컴포넌트는 그나마 조금 쉬워요.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근데 이제 가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가구를 오픈한 다음에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창문 같은 경우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동일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다르면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다 바뀌었고요. 자, 2D 평면도로 다 바꿔버리죠. 지금 이 방문 같은 경우가 윈도우에 걸렸습니다. 이거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가 감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오브젝트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2D 평면도 것만 확인해 보시면 금방 되겠네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제 비로소 감춰지는 게 없으면 레이어를 전부 삭제합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요거예요. 2D 레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레이어까지 싹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작업해야 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얘네들은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요. 그래야 레이어가 이렇게 2D 평면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감춰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그룹으로 만들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락이 있습니다. 잠그기. 작업이 안 되게끔 잠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레이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얘는 잠가 놓고 여기까지가 이제 3D 작업할 기초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해서 락 걸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레이어를 좀 활용하는 편이니까 레이어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작업하려고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D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더하기 키 눌러서 3D 벽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놔야 되겠죠. 항상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하게 되는 경우 엉뚱하게 내가 작업한 선이나 오브젝트들이 엉뚱한 레이어에 들어가서 작업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를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작업할 거 선택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하나씩 벽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가 계단이죠. 이 선이 계단선이죠. 그죠? 계단 2개네요. 그러면 현관 높이는 300mm, 그 다음에 현관 뒤쪽으로 거실 높이는 450mm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자, 보시죠. 렉탱글 사각형으로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다 문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쭉 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하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라인, 여기 난간이죠. 난간도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씩 돌출해야죠. 푸시 앤 풀 이렇게요. 면을 리버스 시켜볼까요? 푸시 앤 풀. 자, 여기는 300mm, 여기는 15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똑같이 돌출을 시켜주는데 똑같은 높이로 돌출하는데 난간이니까 여기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150에서 300 정도는 150에서 300 정도는 올라가야 되겠죠. 자, 300. 여기도 300. 그러면 난간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모서리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그려서 난간의 모습을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난간 모습은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이렇게 트리플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 열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욕조죠. 욕조도 마찬가지로 얼마 올라와요? 똑같이 300mm 이렇게 올라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이번엔 바닥이죠. 바닥면을 선택을 하고
자,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다를 겁니다. 네. 한 개씩 한 개씩 차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린 바닥은 450이죠. 이렇게 450. 여기까지네요. 얘네들은 전부 바닥이네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다 바닥만 그렸네요. 그죠? 바닥만 그렸는데 레이어 이름은 3D 벽체래요. 안 맞네요?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닥. 그러면 레이어가 바뀌겠죠. 자, 다시 또 3D 벽면. 다시 3D 벽면 만들고 옮기고 그리고 비저블. 그러면 기본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벽체를 그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 어디고 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 정리하시고, 자, 렉탱글.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갔죠? 이 부분은 창문 부분입니다. 창문 부분도 그리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안 지워요. 여기 안 지워요. 따로따로 돌출할 겁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돌출할 겁니다. 문 부분이죠. 창문도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문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얘는 삭제. 이런 식으로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벽체만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벽체의 높이가 있죠. 자, 다시 잘 보세요. 이 바닥의 높이가 얼마인가요? 450이죠. 그러니까 벽체를 일단 450mm까지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450mm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50mm를 전부 뽑아주세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돌출을 합니다. 자, 얼마까지 돌출을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210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00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1800인가요? 그죠? 자, 2100에서 300을 빼니 1800이 올라가는군요. 네. 바로 여기서 1800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800을 올려주세요.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작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제외하고 이렇게 1800mm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부 다 올려보시죠. 저는 불필요한 선들을 조금 더 지워봤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창문 부분입니다. 그죠? 창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2100에서, 아니, 잘못했군요. 2400에서 300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2100에서 300을 뺐네요. 여기서 300씩 더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계산 잘못했네요. 300을 더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300mm가 낮게 됐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2400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올려주시죠. 2100까지 올려주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자 높이가 얼마예요? 2400이죠? 근데 여기서 300mm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0mm. 다시 말하면 이 높이가 2100mm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이요. 창문의 높이는 1200입니다. 근데 2400에서 1200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120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여기서 얼마가 올라와야 돼요? 1200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1200mm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기도 1200mm. 다시 여기도 1200mm. 다시 여기도 1200mm. 자,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식탁이 여기 있죠. 즉
식탁에 있는 창이니까 여기는 식탁에서 바깥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창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창문의 높이를 700으로 줬습니다. 아니, 조금 높게 할까요? 800. 왜 800으로 했을까요? 식탁의 높이가 대략 720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는요. 자, 여기는 보시면 이 싱크대의 중간창이죠. 싱크대 중간창의 높이 정도는 싱크대 높이가 850이죠. 그렇죠? 850인데 여기에 150 정도 플러스하면 네, 1000mm죠. 더욱이 싱크대 창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창 부분을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 요거 주방 환기창 450이죠? 그죠? 450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푸시앤풀 1000mm 다시 한 번 더 복제해서 450mm 한 번 더 복제해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주방 환기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방 환기창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방 환기창 됐고, 그 다음 욕실창입니다. 욕실창은 600mm예요, 높이가. 욕실은 900에 600입니다. 그러니까 2400에서 600을 빼면 되겠군요. 자요. 2400에서 600을 빼니까 1800이네요. 푸시앤풀 1800. 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긴 욕실창이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는 냅두고, 여기도 냅두고, 네, 이런 모습이 되는군요. 자, 창문까지, 창문의 높이를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선을 다 나눠놨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바닥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바닥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바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트리플 클릭. 그러니까 전체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벽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D 창문. 창문 모델링 해야죠. 네. 자, 바닥 감추고, 네. 바로 여기 창문이죠. 보시면, 자, 렉탱글. 그 다음,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에 제거하고, 옵셋 45mm, 그 다음, 이레이즈 하시고, 그 다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창틀이죠. 다시 렉탱글, 이동하기, 자, 30mm만.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그 다음 맨 위에만 삭제하고 옵셋 60.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40mm만.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있는 재질을 유리 재질로 미리 줘볼까요? 자, 글래스 유리 재질 미리 주고 더블 클릭.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창문 확대를 해서 유리를 가운데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죠. 아니, 일단 여기까지만 쭉 해보시죠. 창틀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유리를 만들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로 이동해야죠. 유리를 창에, 자,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 유리와 창을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겹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선택을 같이 하고 뒤로 밉니다. 이 창문이 방 안쪽에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복제. 이중창이니까 이렇게 창문이 2개씩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자, 길이를 재봅시다. 테이블 이용해서 얘는 1600이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도 1600이네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군요. 그러면 복제를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자, 이동 툴 누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그 다음 이동하고 복사 원점 0도 방향 90도 방향. 자, 1600mm짜리 창문은 다 복제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네, 1600이네요. 그러면 똑같이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로테이트. 다만 여기는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는 1400,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사이즈가 달라졌죠. 여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 자, 유리창을 나머지는 만들어 봅시다. 45mm,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이동하기, 자, 30mm만, 더블 클릭, 6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쭉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주방 환기창이네요. 자, 렉탱글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역시 미드 포인트로 가는데 요 끝선을 30mm 이동시켜야 되겠죠. 30. 그 다음에 옵셋 60mm.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자, 여기까지는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죠. 유리 같은 경우는 반투명하니까 중간이 보여요. 그죠? 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바깥쪽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자, 안쪽에서 보면, 자, 요 꼭지점이 미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같이 선택하고, 자, 어떤가요? 잘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방향을 화살표로 지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쓰는 겁니다. 150mm. 그러면 어떤가요? 안쪽에서 딱 맞아떨어진 거 보이시죠? 급하면, 아니, 숫자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 거실창이죠. 자, 거실창도 마찬가지죠. 자, 렉탱글. 자, 더블 클릭하고 위에 지우고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네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다시 중간에 선을 그립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선이 왼쪽으로 30mm 더 가면 돼요. 이동하기 이렇게 30mm를 더 이동시키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문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위에 선택 해제하고 옵셋 60mm. 자, 위에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 만들어야죠. 렉탱글. 그 다음 유리 질감 주시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와 창문을, 아니, 유리를 먼저 이동하고 유리와 창문을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죠. 그 다음 하나 더 복제. 자, 또 복제. 다시 한번 또 복제.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다.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안쪽으로 밀어넣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그러면 이와 같이 창문은 다 완성됐습니다. 창문까지 완성을 시켜 보시죠.